안녕하세요, 백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2학년 7단원 수권과 해수의 순환에서 두 번째 시간 해수의 특성과 순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수라는 것은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수권에서 97.47%라는 어마어마한 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수는 우리 지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번 시간에 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수의 온도입니다. 표층 해수의 온도라는 것은 해수의 가장 표면에 있는 물의 온도를 말을 하고요. 적도지방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고緯도로 올라갈수록 온도는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수면이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라는 건데, 그래서 저위도 적도 부분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가장 많이 받게 되고요.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복사 에너지 양은 줄어들기 때문에 온도는 낮아지게 된다. 그리고 계절에 따르면 여름이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가장 많은 계절이기 때문에 그때 표층에서의 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름에는 태평양 부분에서 태풍이 많이 만들어져서 올라오죠. 그때도 해수의 온도가 높을수록 강력한 태풍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뉴스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깊이에 따른 해수 온도입니다. 해수는 수온 변화에 따라 세 개의 층상 구조를 이루게 되고 가장 위층에 있는 것이 바로 혼합층입니다. 이 혼합층은 수온이 높고 거의 일정한 온도를 가지고 있는 층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이유가 해수 표면이 태양 에너지에 의해 가열이 되고 바람에 의해서 서로 혼합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 혼합층은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두껍게 형성이 되는데, 왜냐하면 바람이 강할수록 해수가 깊은 곳까지 서로 섞일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층이 수온 약층인데,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 차가운 해수가 아래쪽에 있고 따뜻한 해수가 위에 있기 때문에 서로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안정한 층이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층은 수온이 매우 낮고 일정한 층이다라는 겁니다. 이 이유는 태양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그림에서는 혼합층은 서로 바람에 의해서 섞이게 되고, 수온 약층은 위에는 높은 온도, 내려갈수록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지고 그 아래는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나지 않고요. 심해층은 거의 일정한 온도가 나타나고 있는 층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해층을 좀 더 보자면 햇빛이나 바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요. 또 표층과 달리 1년 내내 수온이 4도씨로 매우 낮고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또 위도에 따른 수온차가 거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 그림을 보면 혼합층과 수온약층, 심해층 3개로 구별이 되어 있고, 위도에 따른 층의 깊이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위도 0도, 즉 적도 부근에서는 혼합층이 깊이가 낮은 것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위도 부근에서 혼합층이 깊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적도 부근보다 중위도가 바람이 훨씬 강하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혼합층의 깊이에 따라 수온 약층의 깊이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극지방으로 가면 혼합층과 수온 약층이 나타나지 않고 일정한 온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그래프에서는 저위도와 중위도, 고위도 그래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해수의 염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분이라는 것은 해수 1k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람 단위로 나타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럼 염류가 무엇이냐?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우리는 염류라고 합니다. 옆에 원그래프를 보시면 해수 안에 들어있는 염류가 35g이라고 나와 있죠. 그 안에 들어있는 염류의 종류가 무엇이 있냐?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황산마그네슘, 황산칼륨, 황산칼슘,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염류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PSU로 표현을 하고 또는 퍼밀로 표현을 한다라는 것인데, PSU는 전기 전도도로 특정한 염분 단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기 전도도라는 것은 물체의 전류가 흐르는 정도를 표시하는 양인데, 과거에는 퍼밀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을 했죠. 그럼 퍼밀은 무엇이냐? 우리가 퍼센트 들어봤죠? 퍼센트를 우리는 백분율이라고 하는데, 퍼밀은 천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단위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요즘에는 퍼밀을 사용하지 않고 PSU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퍼밀은 해수 염분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0.01 퍼밀입니다. 하지만 PSU를 사용을 하면 해수 염분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0.002 PSU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해수는 작은 차이에서도 특성이 달라지는 만큼 퍼밀보다 오차 범위가 더 작은 PS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해수 평균 염분을 35 PSU라고 표시를 하지만 각 해수에 따라 염분의 양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이냐? 바로 염분이 높은 바다에서는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훨씬 더 많고 또 해수가 어는 곳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염분이 낮은 바다는 어떻게 되냐?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많은 곳이 염분이 낮고요. 또 육지물, 즉 강물이 흘러 들어오는 바다, 그리고 빙하가 녹는 바다가 염분량이 낮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분에 영향을 주는 것을 간단하게 보면 강수량과 그리고 흘러 들어오는 담수의 양, 그리고 빙하가 녹거나 해수가 어느 정도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퍼밀은 천분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퍼밀을 구하는 방법은 해수의 염소의 양을 측정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염소의 양으로 어떻게 결정이 되냐? 염분비 일정 법칙에 의해서 염소의 양만 측정을 해도 다른 성분의 양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염분비 일정 법칙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바로 바다의 염분은 해역마다 다르지만 해수에 녹아있는 염류의 구성 비율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다는 가만히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고 순환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염류는 항상 골고루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류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황산마그네슘, 황산칼슘과 그 기타 등등이 있고요. 그 각각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염화나트륨이 77.7%, 염화마그네슘이 10.9%, 황산마그네슘이 4.8%, 황산칼슘이 3.7%, 나머지 기타 2.7%를 해서 총 100%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염분비가 일정한 이유는 바닷물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순환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었죠. 여기서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흐르는 바다의 흐름, 해수의 흐름을 우리는 해류라고 하는 겁니다. 해류는 대표적으로 난류와 한류가 있고, 난류는 따뜻한 해류로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는 해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류는 반대로 차가운 해류로서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해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해류의 흐름은 주변 지역의 기온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보통 난류가 강하게 흐르는 지역은 주변 지역보다 대체로 기온이 높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과 일본을 비교를 해도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따뜻한 이유가 그 밑에 쿠로시오 해류라는 아주 큰 난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주변 해류에는 무엇이 있느냐? 우리나라에는 난류와 한류가 모두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난류는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 쿠로시오 해류는 태평양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오고 있는 가장 큰 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안난류와 황해난류가 있고, 동안난류는 쿠로시오 해류에서 일부가 동해로 올라온 난류라고 보시면 되고, 황해난류는 쿠로시오 해류의 일부가 황해로
즉 서해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류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한류에는 연해주 한류의 영향을 받아서 쭉 내려오는 북한 한류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옆에 그림에 봤을 때 여기 실선은 연중 지속성을 나타낸 해류고요. 점선은 수개월 또는 수년 단위의 변동성이 있는 해류라고 생각해 주시고 옆에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 큰 해류는 쿠로시오 해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5번이 바로 쿠로시오 해류고 아주 굵은 난류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쿠로시오 해류에서 나와서 동해안으로 올라왔을 때 이 4번이 동한 난류에 해당되고 그리고 쿠로시오 해류에서 황해로 올라오는 이 1번이 황해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징은 동안난류는 연중 지속성을 지닌 해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황해난류는 약간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류에서는 8번이 바로 여기서 보시면 리만 한류라고 나와 있는데 이 리만 한류 또는 연해주 한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연해주 한류에서 쭉 내려온 7번이 북한 한류가 되고 이 북한 한류가 동해를 따라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에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를 조경수역이라고 하죠. 이 조경수역에는 영양 염류와 플랑크톤이 풍부하기 때문에 한류성 어종과 난류성 어종이 모여서 아주 좋은 어장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해에서는 동안난류와 북한난류가 만나서 조경수역을 이루게 된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조경수역도 계절에 따라 그 위치가 달라지게 되는데 여름에는 난류의 세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조경수역의 위치가 북쪽으로 형성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한류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조경수역의 위치가 남쪽에 형성된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조석현상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보통 TV에서 밀물과 썰물은 들어보셨고 또 뉴스에서 만조와 간조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조석은 무엇이냐?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해수면이 주기적으로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석은 천체의 인력작용으로 인해서 해수면이 주기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조석 주기는 어떻게 되느냐? 만조에서 다음 만조, 간조에서 다음 간조까지 걸리는 시간 약 12시간 25분인데 그럼 만조는 무엇이고 간조는 무엇이냐? 만조는 해수면이 가장 높을 시기를 우리는 만조라고 하고요. 간조는 물이 쫙 빠지고 나서 해수면이 가장 낮을 시기를 우리는 간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밀물과 썰물을 우리는 또 조류라고 하는 거죠. 이 조류라는 것은 조석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변하는 바닷물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밀물은 바닷물이 육지 쪽으로 밀려오는 흐름, 썰물은 바닷물이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해류와 조류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조류는 주기를 가지고 방향이 변하게 되죠. 하지만 해류는 연중 같은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흐른다라는 이 두 개의 차이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만조는 해수면이 가장 높을 때, 간조는 해수면이 가장 낮을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우리는 조차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서해가 조차가 가장 크고 동해가 가장 작게 나타난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동해는 바다의 깊이가 깊기 때문에 조차가 작게 나타나는 거고요. 서해는 바다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아서 조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만조와 간조를 보면 만조는 밀물에 의해서 육지로 바닷물이 밀려오게 되고 그때 가장 높아지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간조는 썰물에 의해서 바닷물이 쭉 빠져나가서 가장 낮아질 때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 그림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만조와 간조가 나와 있고 그 만조와 간조의 높이 차이를 우리는 조차라고 한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석의 이용인데 만조와 간조가 일어나는 시간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해안가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은 보통 바다에서 일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이때 간조와 만조가 일어나는 시간 그래서 이 시간대를 알고
다양한 일을 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먼저 갯벌에서 바닷물이 빠져나가게 되면 갯벌이 나오게 되죠. 그 갯벌에서 조개나 굴 같은 거를 캘 때 시간대를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배를 띄우고 싶을 때 바닷물이 언제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고 바다로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차가 크게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조력발전소를 건설을 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력발전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만조와 만조 사이 그리고 간조와 간조 사이를 우린 조석 주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밀물이 들어올 때 만조가 될 때 해수를 가둬두었다가 썰물 때 바닷물이 쭉 빠져나가게 되면 간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높이 차이에 의해서 그 물이 빠져나가도록 하고 그 물의 힘으로 발전기를 돌림으로써 전기 에너지를 얻게 된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조석이라는 것은 천체 인력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구에 영향을 주고 있는 대표적인 천체가 바로 달이 해당되겠죠. 그래서 그 달과 지구를 통해 지구 자전에 따른 조석 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이 있고요. 지구가 있을 때 A 지역에서 만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만조까지 지구가 자전을 하면 쭉 자전을 해서 그 반대에 갔을 때 만조에서 만조까지 대략 12시간이 걸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조 A가 자전을 통해 간조를 시작을 해서 다음 간조까지 지구가 자전을 통해 반대로 A 지역이 이동을 했죠. 그 대략 12시간이 걸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 앞에서 조석주기는 약 12시간 25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왜 12시간 25분이냐? 지구는 자전뿐만 아니라 태양 주위를 공전도 하기 때문에 그 시간 차가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